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동양증권에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동양증권이요. 동양그룹 계열사의 채권을 팔면서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른바 불안전 판매를 했다는 건데요. 이런 식의 개미 투자자가 4만 7천 명이 넘습니다. 동양그룹 오늘이 1차 고비라고 하죠. 오늘 1,100억 원 못 막으면 1차 부도입니다.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직접 들어보죠. 익명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상품에 투자하셨어요? 제가 갖고 있는 상품이 마이W 동양전자 장기 사치 신탁이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에 투자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동양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동양 계열사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 그 종류의 채권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양 인터내셔널이라는 동양그룹 계열사 한 회사에 네. 투자하는 채권. 예. 그래요? 얼마를 투자하셨어요?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예. 실은 제가 이 상품을 어떻게 가입을 했냐면요. 예. 그러니까 문자가 왔어요. 예. 수익률 몇 프로 해가지고 동양 계열사 채권 해가지고 뭐 선착순 마감 해가지고 그런 식의 이제 문자를 계속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CMA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마 홍보 문자를 보낸 모양이군요. 예. 그래서 그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는 여기 지점에 가지 못한다. 그랬더니 직원 하는 말이 전화로도 가능하대요. 이 상품은. 전화로도 살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 상품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5천만 원씩이나 투자하시면서 그 설명 들을 생각을 왜 안 하셨어요? 제가 10년 넘게 거래를 했고요. 여기서 제가 전화로 해서 이 상품을 산 게 아니잖아요. 예. 거기서 저한테 계속 추천 문자를 보낸 거잖아요. 추천 문자를 보낼 때는 그만큼 이건 신뢰할 만합니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개미 투자자로서 하신 거군요. 솔직히 말해서 동양증권이라는 그 회사 자체의 신뢰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 신뢰도를 믿고서는 거기에서 확인을 안 한 거죠, 제가. 5천만 원도 그거 뭐 어떻게 모으신 돈이세요? 실은 이 돈이요. 예. 저희 남동생이 이제 결혼하면 집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마침 제가 이거를 8월달에 들었는데 적금을 딱 한 거예요. 그 시기에. 8월에 드셨어요? 제가 7월 3일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CP를 처음 들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품이었어요. 근데 남동생이 적금을 탔는데 집을 얻게 되면 계약금 있고 나중에 이제 나머지 잔금을 주잖아요. 예. 그건 2-3달 여유가 있는데 딱 이게 석 달 남은 상품인 거예요. 석 달이면 탈 수 있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짧은 생각으로 이거를 그냥 석 달 그 이자 몇 푼 바라고 지금 이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아이고. 남동생 집 구해야 되는 그 돈이에요? 근데 지금 가족들은 모르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니는데 제가 너무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약금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실은 저는 이 사실을 좀 일찍 알았어요. 왜냐하면 8월 20일자 한겨레 신문을 저는 미리 봤었거든요. 예. 지금 한 달이 넘도록 계속 잠을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잠을 못 자요. 소식 들은 이후로부터. 네. 잠을 못 자고 식구들한테 말도 못 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이거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게 되면. 왜냐면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엄마나 동생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죠. 예. 조금만 이제 진정을 하시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액 개미 투자자. 이 상품, 이 동양증권에서 판매한 채권들은 동양 계열사 채권들은 워낙 부실도가 심하기 때문에 기관들은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다 개미 투자자입니다. 그냥 그 쌈짓돈 모아서 몇 푼 더 받으려고 은행보다 조금 더 준다니까 간 분들. 이 금리 얼마나 받기로 하셨어요? 7%가 뭐 7% 얼마라고 7%, 7점 몇 %. 네. 은행보다 조금 더 받겠다고 그 서민들 돈 지금 이제 그게 묶인 건데. 동양증권 혹은 금융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너무 할 말이 많죠. 왜냐하면
금융 지식이 전혀 없지만 이제 이 일이 터지고 이제 계속 하는 일이 인터넷 검색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근데 금감원에서는 이게 돌려막기라고 그러잖아요. 동양에서 돌려막기 하는 거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아하. 계속 규제를 안 한 거예요. 서로 계열사들끼리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걸. 그렇죠. 이거를 금감원뿐만이 아니라 금융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관들은 투자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그거를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제 금감원에서 그거를 나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불안전 판매잖아요. 설명 제대로 안 된. 왜냐하면 이분은 저한테 한 번도 위험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었고 그냥 자기네 계열사 채권으로서 더 이때 망하지 않는다. 여기 동향이 부도나지 않는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맞지.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제가 이거를 팔려고 팔아달라고 했어요. 그분한테 기사를 보고 바로 한 달 전 8월 20일에. 예. 예. 그랬더니 이 상품은 거래가 안 되는 상품이래요. 그러면서 그분 하신 말씀이 뭔 더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증권회사 측에서 추석 전까지도 이 상품을 계속 팔고 있었다는 게 저는 다른 투자자들이 보니까 9월까지도 이 상품을 계속 팔았더라고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47,000명 중에는.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팔았다는 것. 그것도 지금 더 화가 나시는 거군요. 그렇죠. 직원들을 알면서도 계속 이거를 판 거예요. 예, 어이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11월에 만기가 되는 상품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이 상황이 완전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는 말고요. 또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히 막아야 될 텐데 이번에 피해 입은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 생각하니까 저도 좀 가슴이 먹먹하네요. 기운 내시고요. 예, 오늘 어려운 상황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개미 투자자 피해자의 상황을 먼저 들었습니다. 참 마음 많이 아프네요. 도대체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금융소비자원에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 바로 연결을 해보죠. 조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총 몇 명이나 이런 피해를 당했다, 소송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조 대표님? 예,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전화에 잠깐 이상이 생긴 것 같네요. 예, 집단 소송에 나선 투자자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예, 전화를 잠깐 다시 걸어보도록 하죠. 예, 동양증권, 동양종금 CMA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CMA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할 그 시절 2000년대 초반부터 CMA 돌풍을 일으켰던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CMA뿐만 아니라 채권도 상당히 많이 팔았는데요. 특히 계열사 동양그룹의 채권들을 많이 팔았다는 거죠. 조남희 대표님. 네네. 예, 집단소송 참여 의사 밝힌 분들, 피해자분들 몇 명이나 되나요? 네, 지금 한 3, 4일 받았는데 한 1,50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3, 4일 만에? 네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은 지금 좀 전에 피해자처럼 그렇게 그 주부들이 또한 여자 중심으로 너무 많은 고객들이 지금 피해 사례를 좀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동양증권 사태 보면서 가장 큰 문제점 전문가로서 어떤 부분이었다 생각하세요? 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불안전 판매 이전에 사기적인 판매 행위가 아니겠냐 하는 거죠. 불안전 판매, 그러니까 설명 안 해준 정도를 넘어서서 사기였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예를 든다면 지금 계속 그 동양증권이 그 투기 등급의 기업 어음과 같은 그 부실한 계열사의 그러한 자금 조달 창구로 장기간 이용돼 왔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객의 보호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그룹의 부실 경영이나 부실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으로 사기적으로 내지는 어떤 기만적인 어떤 거래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그 어떤 비도덕적인 부분에서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난번 저축은행 사태 때도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고 지금 이제 청취자 문자 중에 7661님도 같은 질문 주셨는데 어차피 채권이라는 거 주식과 비슷한 거 아니냐. 이거는 개개인들이 책임질 생각을 각오를 하고선 투자하는 거 아니냐. 위험 부담 알고 투자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네. 그런 주장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렇게 권유한 행위가 아니었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전화 유치를 하면서
통장에 단순히 MMF에 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잠시 3개월 정도만 넣어놓으면 더 이자를 많이 받는다 하는 이러한 유치 행위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고객은 채권이 언인지 뭔지 이건 뭐 신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는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러니까 부분이죠. 주식 투자 자기가 가서 종목 골라서 투자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CMA 통장 가지고 있는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뽑아서 전화한 거예요. 그런 부분도 많고요. 그걸 전환시킨 겁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투기 등급이고 제대로 된 설명이 있었다면 누가 이런 위험한 그 상품에 가입했겠느냐 이거죠. 마치 그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어떤 그런 예금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번 문제가 된 그 회사채나 기업보험 같은 거는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를 대부분 안 했더라고요. 네네. 이게 혹시 못하게 막혀 있는 뭐 이런 장치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에게는 투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투기 등급에 대한 투자도 어렵겠지만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문 투자자로서 어떤 그 이러한 금융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신탁이다. 그것이 뭐 기업보험의 투기 등급인지, 그다음에 그것이 동양증권의 계열사인지 이런 부분도 잘 알지 못하고 가입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의 어떤 그 비도덕성 내지는 권유자들의 어떤 그러한 그 책임이 없는 그런 그 비윤리적인 영업행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축은행 사태 때보다도 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영업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소송에서 이기면 전액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소송에서 이긴다면 어느 정도 얼마 부분을 인정받느냐가 지금 관건인데요. 그렇죠. 지금 소송은 현재 상태로 단지 언제 진행하느냐의 문제지 소송의 절차는 아마 그 진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희 제작진이 피해자분들을 다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만나서 얘기할 게 너무 많다 하면서 저희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이분들 만나서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눠보니까 대부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는 증권사 말만 믿고 따른 바보들이었다. 바보라고 욕해도 좋다. 그런데 이 바보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부실하게 관리한 회사, 부실하게 관리한 금융당국은 뭐냐. 금융당국 원망한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지금 금융당국이 이렇게 피해자 사연이나 피해 사태에 대한 것을 분석 없이 단순히 영업점이나 어떤 서류만 점검해서 어떤 불안전 판매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그 형식적인 그 조사 내지는 미리 어떤 그 불안전 판매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방어해주는 이러한 그 행태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렇게 억울한 피해 사연들이 이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귀맞고 오로지 지금 그런 생각들로 알겠습니다.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